네, 채권 플로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도 이 파월 의장과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줬었는데요. 앞으로 국내장에서도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채권 수익률이 2년물이 4.98, 그리고 10년물이 4.67, 점점 어떤 게 좁혀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장기물이 처음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또 단기물까지 같이 올라가는 약간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는 원인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이 최근 상황을 보려면요. 네. 우리가 한 7월까지 8월부터 한번 그걸 좀 전체적인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 8월부터요? 네. 네. 작년 8월부터. 차트로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셨는데요.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오진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서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고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이제 저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제 8월부터 이렇게 8월 초죠. 예. 이때 쭉 올라갔다가 또 11월 초에 또 쭉 내려왔다가 네. 그리고 또 다시 2월 초부터 다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왜 제가 8월, 11월, 2월을 말씀드렸냐면은 예. 이때 재무부가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 얼마만큼 그 국채를 발행할 것이다. 네. 단기 국채는 얼마를 발행하고 결정하는 장기 국채는 얼마를 발행하고 그걸 그때 발표를 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국채 금리가 사실 상당히 크게 최근 8월, 11월 그리고 이번 2월 이건 굉장히 많이 그 영향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장기 국채를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네. 훨씬 많은 폭으로 네, 발행을 했죠. 발행을 하겠다 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거의 이 10년물이 5% 바로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가 저 꼭대기. 네, 저 꼭 지점인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무부 장관인 옐렌 재무부 장관이 네. 이제 11월에는 또 야 그러면 시장한테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장기국채 발행 물량을 많이 또 줄였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금리가 또 떨어지고 그런데 2월에 밝힌 거는 아직 시장이 좀 많이 제가 봤을 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네. 이제 그래도 천천히 저 밑에 있는 이제 저점이 2월인데요.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발행량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장기국채 발행량을 이번 이제 그러니까 2분기에는 3월부터 4월부터 6월까지는 한 5,200억 달러를 발행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단기 국채는 한 3,200억 달러 정도를 오히려 줄이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이 시장 물량 상황이 장기 국채 이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기물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좀 다음 차트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잡아주신 게 이제 미국의 세금 시즌입니다. 알아보니까 현지 시간으로 4월 15일이니까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때 연방소득세 신고 시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제금리 어떠한 연관성이 좀 있는 겁니까? 일단 요 차트는 이제 단기 국채가 지금 얼만큼 줄었나? 요거는 이제 간단히 앞서 내용에 네, 그거고요. 그다음 차트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많이 들어봤던 영래포라는 거 있죠. 많이 줄고 있다면서요? 예, 영래포가 네. 4월 15일에 저기 빨간 동그라미 한 거 보면은 하루에 무려 800억 달러가 줄었어요. 이게 줄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영래포에는 누가 투자를 하고 있고 예. 그 자금의 성격을 보면은 이제 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영래포에는 우리 또 많이 들어봤을 MMF라는 네. 단기 자금 뭐 이 펀드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회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영래포에. 네. 그런데 영래포 그 MMF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냐? 네. 그걸 산 사람들은 돈 많은 개인들 네. 그리고 큰 회사 이런 데가 예를 들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월급 주기 위해서 그 이제 자금들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은행에 예치를 하면은 1%도 안 줘요. 현재는. 그럼 우선은 네. 그 개념이 좀 들어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역레포가 뭡니까? 영래포는요. 네. 그 여유 자금을
너무 이제 QE를 하면서 네. 시장에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이제 넘쳐난 거예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예. 근데 그거를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게 그냥 시장에서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채권도 사고 예. 뭐 그러겠죠. 가만히 있진 않다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은행 이자율은 형편없이 낮으니까 딴 데 투자를 해야겠죠. 딴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채권을 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단기 채권 같은 거에 금리가 점점 떨어지겠죠. 계속 사가지고요. 계속 사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 역내포를 했던 건 뭐냐면은 이 미국 특히 연준은 네. 이 단기 금리가 뭐 1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런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를 아주 싫어해요. 그럼 살 때는 사게 돼주면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기 국채를 그냥 무조건 사게 놔두면 안 되니까 네. 야, 내가 여기다가 좋은 금리로 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다 투자해서 만든 게 역내포입니다. 아, 연준이 조율을, 그러니까 네, 유동성을 조율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네, 특히 이제 단기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게 않게 하기 만들려고. 위해서? 예. 그러면 이제 이 세금 시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제 회사라면은 돈을 빼서 세금을 세금 내야 내야죠. 되죠. 예. 그러면 그동안 돈을 다 대부분 어디다 놨었냐면 MMF에 놨던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뺀다는 얘기죠. 그럼 MMF에 있던 돈을 빼는데 예. 그럼 MMF는 투자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렇죠. 단기 국채를 사기도 하고 예. 역내포에다 여기다 맡기기도 하고 예. 뭐 레포 시장에서 대출을 해주기도 하는데 제일 돈을 빨리빨리 뺄 수 있는 데가 RRP인 거예요. 이 예. 역내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시즌이 되면 저렇게 약간은 급감했다가 예.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통화 환경이 긴축적으로 순간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약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럼 이게 국채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예. 한번 또 예, 넘어가 가보죠. 보죠. 예. 그럼 이거는 이제 월별로 미국의 그 재무부가 네. 받은 세금인데요. 저거 이제 주황색이 다 4월이에요. 그때 다 받는 거니까요. 4월 15일. 4월 이제 물론 세금은 꾸준히 내는데 네. 4월 15일 요게 아주 시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기 보면은 2020년, 21년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네. 세금을 이제 뒤로 많이 밀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내도 괜찮게. 그래서 저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예, 못 받았던 걸 그렇죠. 그래서 2022년에 4월에 무려 9천억 달러나 이제 세금을 받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작년에 7천억 달러였거든요. 약간 정상화 되는 거죠? 정상화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거는 이제 4월 15일까지 이제 2024년은 예. 4월 15일까지인데 이번에도 대략 한 7천억 달러 이상은 받지 않을까. 왜냐면은 일단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세금 잘 내겠죠. 세금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4월 그리고 이 2분기에는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된 거죠. 그럼 2분기까지는 계속 이제 1분기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는 결론을 말씀하시기 네, 위해서 이 차트를 준비해 오신 거군요. 자, 그럼 다음 차트 예. 말씀하시죠. 다음 차트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또 TGA라고 해서 네. TGA는 뭐냐면 재무부가 연준에 갖고 있는 계정이에요. 재무부가 예, 재무부가 예. 연준에 이제 그 뭐 당좌예금 계좌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 그 재무부가 한국은행에 예. 당좌예금 계좌를 갖고 있는데 그건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 이제 뭐 재정 지출을 한다든지 하면은 네, TGA에서 자금을 빼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예, 저거는 이제 뭐냐면은 예. 이번에 세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재무부 지갑이 두둑해진 거죠. 그래서 저 정도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제가 보면은 거의 그 동안에 하루에 저렇게 많이 들어온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한 달 동안 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많이 들어온 적은 있었지만은 네. 이렇게 하루에 많이 들어온 적은 처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재무부는 보면은 이 TGA 잔고 수준을 네. 저기 보면은 2023년 6월에 보면 거의 0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저거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데트 그 부채 한도가 있어가지고 예. 의회에서 이제 재무부가 예. 그 국채 찍는 거를 발행하는 거를 금지해 놓은 거예요. 그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네. 그럼 그동안 재무부는 뭐 했어야 되냐면은 자기 갖고 있던 돈을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저렇게. 그렇게 해서 0까지 떨어졌다가, 예, 0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통과되니까 쫙 올라가고. 예. 그리고 이제 재무부는 대략 한 7,500억 달러를 예. 대략 저기 보면은 지금 그저께 수준인 거죠. 1,720억이군요. 예. 그러니까 7,500달러를 전체 수준을 유지한다.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 지금 현재 이게 거의 9천억이 됐으니까 네. 지금 아직 1,500달러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봤었을 때는 미국의 경기 상황이 여전히 화랑 상태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고금리 상황이 네. 더 이어진다라는 거죠. 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아, 그런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 또 간밤에 있었었는데 뭐 제퍼슨 연준 인사 이혼도 있었어요. 이게 당분간 고금리 지속하겠다, 뭐 추가 인상 불필요, 인하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간밤에 있었던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네.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자기가 봤을 때 확실하게 2% 그 근원 PC가 2% 수준에 떨어지는 거를 이제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은 야, 그리고 우리 당분간 이렇게 시장도 좋고 한데 그러면은 더 가자, 지금 이 상태를 그냥 이 상태를 더 네. 가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차트는 어떤 거냐면은 CME에서 네. 패드워치요. 예. 연방 기금 선물이 그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이제 대략 시장이 금리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 그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12월 그 선물이에요. 네. 12월 선물인데 저기 이제 회색이 한 번 인하한다. 네. 주황색이 2번 인하한다. 예. 그다음에 파란색이 3번 인하한다인데 1회하고 3회가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완전히 바뀌었죠. 예. 네, 지금 이제 1, 2회는 지금 저기 맨 위로 가 있고요. 네. 그 제일 그 그렇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게 제일 높고 이제 3회는 이제 그 연준이 3월에 그 이제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네. 3회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3회도 이제는 이미 이제 물 건너간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연말에 한 번 정도 할 거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런 지표들을 보셨을 이런 때? 지표로 봤을 때는 현재는 한 번, 많아야 2번, 많아야 두 뭐 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또 기자님 덕분에 또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것인가, 그게 횟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횟수까지 줄어드는지 가능성을 잘 본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채권플로우였습니다.